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귀한 생명이 있죠. 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잘 간수하며 보존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원칙은 이 생명을 보존하는 데에 규칙이 있습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놓고는 24시간의 주기, 서케이디안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가 24시간을 동안에 우리가 자전을 하죠. 네. 24시간 동안에 지구가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밤과 낮이 있고, 또 지구 자체가 자전을 하는 거는 24시간, 바로 서케이디안 리듬이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고요.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떴다가 저녁에 서쪽으로 뜨면 그 다음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 때까지가 24시간이죠. 그러면 해를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도는 것은 365일, 그거는 annual, 1년을 주기로 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24시간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걸 서케이디안 리듬이라고 해서 밤이면 우리가 자야 되고 낮에는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주기가 있는데, 우리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주기, 이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기불을 보면서 리듬을 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해가 졌는데도 아직 잘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12시가 한, 어떤 사람은 새벽 2시가 한, 아주 빨리 자겠다고 하고 규칙을 정하고 성격이 아주 분명하고 빠듯하신 분이 10시면 자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납니다. 우리 성인은 보통은 8시간을 자면은 육체적인 이 신진대사나 또 이 정신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나 체질에 따라서 어떤 분은 조금 더 많은 시간, 9시간, 10시간을 자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6시간만 자도 아주 정신노동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몸에 이 피곤증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에서는 잠을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서머타임이 해제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는 서머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타임이 해제돼서 우리가 1시간을 얻은 줄로 알지만, 여러분 깜짝같이 속지 마십시오. 얻은 것이 아니라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머타임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세이빙 타임으로 1시간을 접어뒀다고 했을 때 곤두박질을 하면서 적응을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해를 중심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에 의해서 적응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기불이 있는 곳에서는 전기불과 시간에 의해서 모든 이런 공동생활이라고 할까요? 이 현대인의 문화생활은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전기불도 없었으면 좋겠고 시계도 없었으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리시계가,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적응을 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참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다 트위스트, 이것이 다 번복이 되어서 우리가 상당히 이 정신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구나. 그 다음에 생명을 보존하는 원칙이 다 부스러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절실히 깨닫고 지금 우리 여기 서머타임이 해제된 지 딱 며칠 안 됐습니다. 3일, 4일 됐나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아침부터 일요일, 월, 화, 수 4일째 들어섰습니다. 아직 적응이 되지 않고 상당히 불쾌하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이거를 다시 셋업을 하면서 적응하려고 하니까 불규칙한 생활이 되고 리듬이 깨어졌기 때문에 피곤이 옵니다. 그래서 낮에 정신 노동을 할 때에 그 정신 노동은 우선 정신이 피곤한 것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력과 그러니까 the depth of concentration and 그 다음에 유지시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저는 요즘은 한 2시간 정도는 정신노동을 꾸준히 해도 피곤한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제가 20대에 의과 공부를 하고 그럴 때에는 제가 정착을 하고 앉으면은 보통은 5시간? 전혀 정신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맘 먹으면은 한 7시간까지도 부담 없이 물만 먹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아주 그립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컴플레인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하셔서 제가 지력과 그 청명과 또 이 기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불규칙한 스케줄에 따라서 불규칙한 생활은 우리에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피곤증을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취침 시간을 정한 그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늦어도 9시에서 아침 그러니까 6시 아니면 5시 그렇게 8시간을 자야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식사 시간을 정하셨으면 식사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기가 깔끔하게 자기 일을 처리해 준다면 우리는 머리가 깨끗하고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행사,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기도 시간이라든가 명상하는 시간이라든가 성경 말씀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든가 운동하는 시간이라든가 어떤 학문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이 공부하는 시간이라든가 물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은 그리고 특히 운동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은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설케디안 리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말하고 특히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서 벌써 아마 5회인가 어딘가 그런 멜라토닌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이 설케디안 리듬에 대한 것만을 아주 그 프린시플 수학의 그 공식적인 거라든가 이 그 수학의 그 곱셈 뭐 하는 거 우리가 그 차트를 외우죠. 뭐 2는 4, 뭐 2, 4는 8, 뭐 이렇게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설케디안 리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을 제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이 부족하면은 피곤증을 감당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지갑을 도둑맞고 돈을 조금 손상을 입는 것은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잠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의 생활에 모든 것이 머리가 잘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구체적으로 결과가 없고 이런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이 피곤해서 피곤과 싸우시게 됩니다.
이 잠을 설쳤거나 잠을 이루셨거나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면증 있으신 분은 불면증을 원인을 찾으셔서 반드시 제거하시고 아주 숙면을 할 수 있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ack of sunlight. 네, 매일같이 옥외 활동을 하시면서 햇빛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해가 나면 아주 반가워서 반가운 손님이 집에 오신 것처럼 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가서 햇빛을 반기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우선 옥외 활동이 건강에 대단히 좋은 것인데 그것은 우선 치료의 광선이 있는 햇살을 직접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햇살을 보지 않은 식물은 눈에 띄게 연두색을 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노리끼한 색을 지나면서 생명을 유지 못하고 그냥 슬어서 죽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주 짙은 녹색을 하는 5월의 그 숲속처럼 우리가 사시장춘 아웃도어 엑서사이즈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햇빛을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부인할 수 없이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체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햇빛은 우리의 생명의 활력을 증진시켜주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 피부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딘가 제가 강의를 해는 것이 있는데 우리 피부가 햇빛에 노출돼서 이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서 울트라 바이올렛이죠. 거기에 노출이 돼서 콜레스테롤이 내추럴 바이타민 D 이 호르몬을 만들어낸 것은 많아서 중독증도 안 오고 부족증도 안 오며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큼을 활성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름철에 많이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으면 겨울철에 감기도 안 들고 뼈도 튼튼한 이런 그 천연의 바이타민 D를 얻기 위하여서도 반드시 이 조지아는 사시장춘 12시 전후로 아침 10시에서 저녁 4시 그 사이에, 그러니까 겨울에는 오후 2시 전에, 그래서 12시 전후로 햇빛을 한 그저 10여 분만 노출을 하셔도 그 피부의 넓이는 아기의 얼굴만한 피부만 노출이 되어도 부족증이 안 오기 때문에 보조 식품으로서의 바이타민 D는 내추럴 바이타민 D의 꽁무니도 못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 일찍이 아직 해가 퍼지기 전에 일어나시면 문을 박차고 밖에 나가서 한번 시골에 사시는 분 그리고 소나무와 전나무가 있으면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공기의 그 아주 정결함과 그 경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심호흡도 머리의 느낌이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밖에 아웃도어에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여러분의 폐가 많은 산소를 받아들임으로써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싣고 부지런히 모든 세포에 공급을 하되 특히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산소의 20%는 누가 다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뇌세포가 다 사용합니다. 이만큼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다면은 피곤증이 없겠죠. 그 다음에 옥수 같은 지하수, 예, 그것을 여러분이 하루 8온스짜리 6개나 8잔을 마신다면은 이 물에 있는 이 깨끗한
물에 있는 산소,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하나 더해서 여러분이 채식을 한다면 과일에 있는 그 가장 좋은 물에 있는 산소, 그 다음에 신선한 야채에 있는 그 물에 있는 산소, 이것들이 우리의 뇌를 아주 경쾌하고 맑게 유지시켜 준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도해지에 살고 복잡한 그 하이웨이 근처에 사신다면은 여러 종류의 독소들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독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피곤증이 찾아오곤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요, 제 딸하고 나이가 비슷한 교수님이 한국에 가서 지금 교수 노릇을 하시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제게 부탁이 왔습니다. 이 밀려오는 모든 이 오염, 공기 오염, 땅 오염, 물 오염, 이 오염 때문에 나는 지금 한국에서 무척 고생을 하고 힘듭니다. 이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보조식품이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 없는데, 예, 할 정도로 미안한 감이 있어서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어머니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생각하니까 이분이 나이가 중년이 35세가 넘었으니까 어떤 장기들도 피곤하겠구나. 그리고 많이 피곤하겠지. 그러니까는 간을 도울 수 있는 해독제인 실레마린을 하나 좀 보내줄까? 그러면서 헤모글로빈이야 빈혈이 없이 헤모글로빈이 충분히 있다면은 적은 산소라도 많은 일꾼들이 보충을 해주면 조금 머리가 깨끗하겠지. 그래서 이 그린, 이 녹색, 엽록소는 그 구조식이 하나만 바꾸면은 우리의 헤모글로빈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세포에게 공급해주는 vehicle,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개 생각해가지고는요, 그 남편이 한국을 가기 때문에 제가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공기의 오염, 물 오염, 음식의 오염, 이 모든 케미컬 서브스탄스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자동차의 그 매연, car exhausted fumes, 이 매연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뭐를 방해하느냐 하면은요, 산소를 우리 세포에게 공급해주는 일이 뚝 떨어지게 만듭니다. 독소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독소입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중독이 되면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는 뭐가 옵니까? 완전히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석탄 불이 가까이 어떻게 됐거나 방에 어디가 구멍이 나가지고 밤에 자는 동안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와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가지고 혼수 상태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옛날에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 에너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적으리라고 제가 믿어봅니다. 네, 그러니까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는 한국의 그 자동차가 맥혀서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자동차 안에서 아침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그 자체가 벌써 뇌에 많은 산소 공급이 떨어져 있을 때에 출근을 하시니까 출근한 그 안에도 밤에 그 벤틸레이션, 통풍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 들어가서 세단타리 워크, 앉은 일, 정신노동을 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도해지의 생활을 2번, 3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대로 발효된 식품을 서슴지 않고 입맛에 땡기는 대로 잡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치즈가 발효될 때 생긴 인돌이나 스카톨 같은 거는요,
완전히 독소입니다. 이것이 발효할 때 생기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를 몹시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피곤해서 힘드시면 우선 발효식품을 좀 제거하시면은 발효될 때 생기는 모든 독소는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죠. 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간이 다 해독을 시켜줘야 되는데 간도 어젯밤에 늦게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간도 자기의 할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입맛이 허용하는 대로 비네gar, 식초가 뭐 이런 것도 좋고 물론 기름때를 닦아내는 데는 이런 신맛을 정한 뭐 그 레몬이라든가 라임이라든가 또 그 파인애플의 그 신맛이라든가 키위의 신맛 씨가 많은 거, 그러니까 오렌지 이런 그 씨가 많은 그 새콤한 맛을 가진 것들은 다 기름때를 닦아줍니다. 그래서 식초도 기름때를 닦아주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간을 아주 대단히 힘들게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간이 이거를 다 중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초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피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기름을 뭐 돼지 삼겹살에 뭐에 그냥 맘대로 좋은 기름 나쁜 기름 할 것 없이 매일같이 먹어야 할 양이라는 건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죠. 그것보다 훨씬 많이 잡수고 나서는 기름때를 닦기 위해서 식초를 그냥 뭐 드립다 피클 뭐 해가지고 잡수시는데요. 2번, 3번 생각을 다시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운 고추, 그 다음에 머스타드, 그 다음에 여러 다른 그 음식에 들어가는 그 자극성 조미료들은요, 우리 말초 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이 흥분이 모두 신경에 가기 때문에 사람이 차분하게 안정이 되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신진대사를 조용하게 자기의 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서신경이라든가 이 스트레스 같은 것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안정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먹거리들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이 피곤증을 컨트롤하느냐 못하느냐가 거기에 그뿐입니까? 해충제, 예, 그 다음에 방사선이 우리가 직접 노출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앞에 늘 많으니까 방사선을 은근히 많이 노출하죠. 음식에 또 방사선으로 처리한 음식이 많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다 제한 것을 하는 것은 이미 피곤증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중금속의 중독이요. 수은, 예, 머큐리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미움. 카드미움은요, 감자에 주로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자동차 매연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하이웨이 근처에 있는 밭에서 재배한 감자는 카드미움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카퍼, 중성 광물질입니다. 또 물에 전에 넣었던, 그 다음에 치약에 들어가 있는 불소, 플로라이드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중금속에 알지 못하게 중독이 되어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피곤증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생활 습관은 여러분이 특별히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기의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은 잘 모르지만 아이들의 잘못된 것은 잘 아십니다. 우선 아이를 아침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학교에 보내는 일은 어떤 어머니가요, 아이는 아침을 먹이고 자기는 아침을 안 먹고 나가고 자기는 아침을 그럭저럭 그냥 안 먹고 12시쯤 해서 2번째 식사하는 시간에 아침 겸 점심 겸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해서 애를 쓴다고 그래요.
물론 자라나는 아이는 특히 엄마도 아침을 잘 먹어야 합니다. 아침을 안 먹고 나가서 그 다음에 또 먹었다고 해도 설탕이 많이 있는 드라이 시리얼에다가 우유나 콩우유를 찔끔, 콩우유도 콩에는 설탕이 들어가면은 벌써 우리 몸이 신진대사하고 처리하는데 아주 불청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콩 요리나 단백질 요리에는 설탕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소화 과정을 혼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설탕이 많은 아침 간단한 시리얼을 먹이고 그 다음에 2시간 지나면은 얘가 배가 고파서 브레이크 타임에 또 스낵으로 먹는 것이 또 설탕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아이 음식에 해롭고 아이의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벌써 그때 피곤증이 옵니다. 아이가 아침에 입맛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점심에도 입맛이 없다 그러고 저녁에도 입맛이 없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그러니? 그러면 너는 언제까지 몇 시간 동안은 물만 먹어라. 그리고 생수만 먹여서 위를 쉬게 해야 됩니다. 걔는 어느 때에 과식을 했거나 늦은 저녁을 먹어서 과식이나 늦은 저녁이나 간식 때문에 소화불량증이 온 것이기 때문에 소화기를 물만 먹고 쉬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식사는 가장 좋은 것은 과일을 실컷 먹고 전곡으로 만든, 예를 들면 오트밀이나 현미밥이나 뭐 그런 거를 조금 먹여서 보내는 것이 좋고, 우리 어른도 아침을 그렇게 해서 아침을 가급적이면 임금님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복잡하지 않게, 그러나 양은 충분히 그렇게 먹어야 되고, 2번째 식사는 야채를 충분히 그러나 간단히 한 3가지 종류 이상은 하지 말고, 복잡하면은 우리 머리가 복잡해서 정신노동을 하기에 우리가 신경질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곡을 해서 2번째 식사를 하고, 아이가 한 2-3살이 지나면은 만으로입니다. 미국 나이로 2-3살이 지나면, 한국 나이로는 서너 살 되면은 하루 2끼를 먹는 것이 훨씬, 밤에 잠꼬대도 안 하고 꿈도 안 꾸고 잠을 험하게 자지도 않고 오줌도 싸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라나는 뇌가 아주 건강히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유를 함부로 물 대신 먹게 하면은 아주 여러분 어머니들 아주 실패하시는 것입니다. 우유를 물처럼 시원하게 먹으면 당장은 시원하고 아주 목이 미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생과일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신선한 과실을 못 먹고 맨날 캐닝한 말른 이런 과실이나 그저 과자에 들어간 거나 이렇게 주섬주섬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채에 대한 맛을 키우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입니다. 그리고 우유에 대한 알러지가 아이들에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피곤증은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로 말미암아 무척 많이 옵니다. 그리고는 피곤증만 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음식물에 대한 과민성이 있으면 조금만 걸으면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서 이 종단지, 무릎 밑 뼈가 뼛속으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다리가 아프다고 가다가 주저앉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무슨 음식에 과민성과 알러지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 생활에 텔레비전, 요즘은 TV 아니죠, 이 컴퓨터 게임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아이의 이 전치두뇌, 프론탈 로브, 지능이 있고 의지를 행사하는 거기에 아주 스트레스를 주고 과로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명석하고 좋은 머리를 타고났다고 해도 일생을 살아가기에 아주 해롭도록 아직도 발육하는 시기인데 절대로 그런 것을 허락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게임할 때도 경쟁적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이
뇌신경을 흥분시키는 그리고 과로하게 만드는 일을 못하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육체노동을 어떤 육체노동을 부모하고 같이 하거나 밖에서 운동을 하며 밖에서 노는 일을 많이 하도록 해서 이 피곤증을 예방 처리하실 수 있으면 그 아이는 일생 동안 아주 좋은 지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제 시간에 재우고 손님이 오거나 뭘 하거나 아이의 잠자리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365일을 똑같이 제 시간에 재우시고 9시면 9시에 잠들게 하고 일어나는 시간 아침 6시면 6시에 깨우시고 어린아이는 9시간, 8시간 내지 9시간을 충분히 재우셔야 그리고 아침 시간도 충분히 잠을 자고 이 Rapid Eye Movement라고 REM 슬립이라고 REM 슬립 그 약자인데요. 그 REM 슬립을 충분히 자며 아침에 꿈도 꾸고 해서 뇌가 완전히 조율이 돼야 그날 하루 학교에 가서 학문을 통달할 수 있는 머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잠을 충분히 조용하고 그 다음에 통풍이 좋은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그리고 감기는요.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뭐 히팅 비가 많이 나온다 뭐 걱정도 안 하고는 많이 해서 아주 겨울에도 러닝 셔츠만 입고 생활하시는데요. 온도가 자는 시간에 온도가 높으면 폐 호흡하는 기관지가 쫄아듭니다. 그래서 감기에 잘 듭니다. 그리고 집안이 조금 온도가 그저 한 60도 전후 저희는 55도 전후로 하고 삽니다. 겨울에도. 그 대신 잠옷을 든든히 입고 이불을 아주 두껍게 덮고 자지요. 아무리 아이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잠옷을 잘 입혀서 다 이불 안 덮고도 잠옷만도 충분히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집안의 온도가 낮고 통풍이 잘 돼야 피곤증도 안 오고 감기도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애가 늦잠 자느라고 깼는데도 아이 하면서 이리 들어놓고 저리 들어놓고 아침 시간을 허비하는 그 습관을 어머니가 아주 단연하게 고쳐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늦잠 자며 잠이 깼는데도 속잠은 다 깼는데도 둥실거리면서 일어나지 않는 할라데이나 썬데이 모닝이 없도록 1년 365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피곤증의 천연 치료에 대해서 이게 더 한 몇 장이 있는데 그거 할 시간은 없어서 다음으로 이 치료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제가 해서 이 피곤증이 우리의 음식물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과식, 간식, 때 아닌 때, 자기 식사 시간이 아닌 때 식사하는 거 이런 그 모든 이 얽히고 설킨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자제하며 똑바르게 고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좋은 맑은 정신, 피곤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학생이면 학생, 중년의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연령에 있으신 분이고 집안에서도 가장이시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노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피곤증을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관계되는 피곤증을 치료하는 천연 치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음 1시간 동안 1시간이 아니죠. 30분 동안을 몽땅 쓰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잔소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제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